저희 반 아이 좀 짠해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장애 학생들이 소외감이나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수동적이고 자기 감정 표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사안도 있었는데 잘 회복도 된 건지 걱정이고요. 사회정서 교육 아이들한테 해보셨어요? 장애 학생들한테 사회정서 교육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원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한보라입니다. 사회정서교육의 필요성은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공감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장애 특성의 차이로 인해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장애학생은 문제행동이나 부적응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서교육은 장애학생들의 감정표현과 의사소통을 돕고 결국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됩니다. 장애학생 사회정서교육을 두 가지 사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형 사회정서교육 인성랩, 두 번째는 위기학생 지원형 사회정서교육 위커넥트입니다. 인성랩은 중학교 사회교과,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16차시로 구성된 교육과정 연계형 사회정서 프로그램입니다. 정서와 관계기술을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각 차시마다 연구실이라는 활동명을 반복 사용하였습니다. 1차시 및 16차시는 마음건강연구실, 2에서 9차시는 나의마음연구실, 10에서 13차시는 의사소통연구실, 14에서 15차시는 공동체 실험실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1차시에서는 AI 감정단어 시각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감정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대화형으로도 손쉽게 사용 가능하고 사용할 때에는 예시 프롬프트를 제공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AI 그림 전시전을 열어 각자의 그림을 비교해보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6차시에는 상담 AI 대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상담 AI 점프 프렌즈를 활용해 귀여운 동물 캐릭터나 K-팝을 좋아하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학생들이 이 어플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수원 시민이 아니어도 대화 기능이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마음 연구실에서는 캔바로 3D 감정카드 만들기, 감정북 제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추상적인 감정은 장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과 연결하였습니다. 특히 캔바에 있는 다양한 3D 이모티콘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감정북에서는 태블릿 사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실물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완성된 감정북은 의사소통판으로도 활용하였습니다. 감정북 제작 활동은 감정 연구이면서 의사소통의 연습 및 일반화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가성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행동분석연구실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 원리를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학생들도 자신이 기쁠 때와 속상할 때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 앞뒤 상황을 잊을 때가 많으므로 다양한 영상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왜 화가 났었는지에서부터 나의 감정이 즐거울 때와 화가 날 때의 시간, 장소, 상황의 원인을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교사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유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눈썹이 올라간 걸 보니 화가 났었구나 라고 말이죠. 스트레스 해소 연구실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직접 찾아보는 체험형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걷기, 음악 감상, 슬라임의 활동을 체험해보고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표현하게끔 했습니다. 가능한 학생의 경우 점수를 수치화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소통 실험실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손담과 위톡을 활용해 갈등 해결 대화와 도움 요청 표현을 실습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표현을 돕도록 하여 수준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위톡은 중증장애 학생의 경우 음성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시도를 할 때 교사가 옆에 있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어 유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실험실에서는 몸짓 스피드 퀴즈와 협동 퍼즐 만들기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놀이를 통해 협력과 공감 능력을 높였습니다. 몸짓 스피드 퀴즈는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어 했는데요. 스피드 퀴즈의 문제는 감정과 연결되었던 구체물로 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해 자살 시도 등 위기 학생을 위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위커넥트입니다. 총 10차 시로 구성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나에서부터 시작해 타인, 공동체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오프라인, 온라인 연결 활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시는 위커넥트의 여정으로 OT와 팀 빌딩을 진행했습니다. 2차 시는 나와의 연결, 3차 시는 타인과의 연결, 4에서 7차 시는 후각교육을 활용한 나와 타인과의 연결, 8에서 10차 시는 공동체와의 연결로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교가 모두 줌으로 모여 온라인 나눔 성과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1차 시에서 학생들의 마음 열기로 보드게임을 활용하였는데요. 활용했던 게임 속의 이야기는 학생이 제시된 배경, 인물, 상황 카드를 활용하여 역할극을 하는 게임입니다. 발표 순서가 아니라도 덧붙이는 말을 하거나 친구에게 격려를 하면 보상을 얻는 등 마음 열기로 활용하기 좋은 보드게임입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상황극을 해볼 수도 있고 학생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특별하게 계산을 하거나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게임 참여가 가능하고 보석 모양의 보상칩이 있어 학생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2차 시는 나와의 연결로 강점 카드로 이상형 월드컵 하기, 나의 역량과 흥미를 프로파일 노트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위축된 자아의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택하기는 가장 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교사가 제시하는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강약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4에서 7차 시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후각 기반 프로그램인 향기 테라피 혹은 제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후각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정서장애 학생의 심리적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활동은 단순 학생의 흥미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각으로 회복하기, 공동체 기여를 위한 나의 노력이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타인과의 연결 핵심 내용은 타인과의 소통 빈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작업, 누군가에게 편지를 작성하는 일들을 통해 소통 빈도를 높였습니다. 8에서 10차 시는 공동체와의 연결 단계로
참여학교가 한날 1시에 줌으로 모여 온라인 나눔 성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자신을 재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웃 학교 학생들을 보며 반가워하고 발표를 하면서 떨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경쟁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예쁜 마음으로 하나를 프레젠테이션은 캔바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작성했는데요. 학생들이 간단한 내용만 넣어도 웹상에 화려하고 멋있는 템플릿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나게 정리 활동을 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우리 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학교가 함께여서 놀랬다. 다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다.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성랩과 위커넥트를 통해 장애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살펴보셨는데요. 자폐학생처럼 후각교육이 부적합하거나 성과 나눔 보고회에는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사회정서 교육도 개별화 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실 때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